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며 50대 후반의 남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여긴 경비실이지 가족 모임 장소야? 이봐요. 근무 시간에 이렇게 놀아도 되나 보네? 내 관리비가 이따위 인간에게 쓰인다니. 나 지금 너무 열받네. 관리사무소에 민원 확 넣어버릴까 보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말씀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뭐야? 싸가지가 똑같네. 요즘 애들은 부모가 이런 일 하는 게 자랑인가 봐? 그럼 잘해봐. 나중에 너도 저 자리에 앉을 날 올 거야. 경비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그곳에 작은 기적이 닿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입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주민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아파트 단지 한편에는 작은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작은 공간, 그곳에서 한 남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색 경비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 바로 기석이었습니다. 기석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를 켜고 보온병에 담아온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석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에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고급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석은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재, 3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민재는 서울 시내의 한 광고 기획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직급은 대리였지만 야근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몰리면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끔 아버지는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고 민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민재는 배웠습니다. 일이란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민재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든 주말에 출근하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아버지를 본지 꽤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재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그냥 일하지. 너는 회사 일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재는 다음 주말에는 꼭 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가 계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넓은 대로를 달렸고 곧 높은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외관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색 경비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경비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기석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재 왔냐? 네, 오랜만에 얼굴 보러 왔어요.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경비실 안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가 켜져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보온병과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동의 배치도가 붙어 있었고 근무 일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일터였습니다. 요즘 일은 어째? 기석이 물었습니다.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고요. 그래, 건강 챙기면서 해라. 아버지야말로 건강 챙기세요. 요즘 어떠세요? 나야 뭐, 괜찮지. 이 일이 힘든 건 아니야. 그냥 시간 맞춰 나오고 주민들 도와주고 그런 거지.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경비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들, 골프 가방을 든 남자들, 학원 가방을 맨 아이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비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버지는 그저 그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진심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일을 계속하신다는 게 저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기석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이란 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이 민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분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런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자신에게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민재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결코 존중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일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책상 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재야, 지금 시간 괜찮니?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말인데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시나 봐. 아침에 일어나실 때 힘들어 하시더라. 민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응. 그런데도 근무는 계속 나가신다고 하셔. 내가 쉬시라고 해도 안 들으시고. 어머니의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찾아뵐게요.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용돈 좀 드리고 와라. 아버지가 요즘 힘드시니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 알았어요.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민재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깨끗한 흰 봉투를 하나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정성스럽게 세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를 차곡차곡 봉투에 넣었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민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봉투를 봉하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늘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그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흰 봉투를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베이커리에 들러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손에는 봉투와 케이크 상자,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는 넓은 대로를 지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아파트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남색 경비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고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재 왔냐? 무슨 일로? 기석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이거 용돈이에요. 민재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벌기도 빠듯한데 됐다. 아버지, 이건 제 마음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민재야,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아니에요. 이건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아버지께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아버지야말로 고맙죠. 평생 우리 가족 위해 일하셨잖아요. 민재는 케이크 상자도 꺼냈습니다. 이것도 샀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요. 야, 이런 것까지 사올 것 없는데.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민재는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크림 위에 빨간 딸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경비실 안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민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하던데.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병원은 가보셔야죠. 응,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한다. 기석은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이에도 일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랑 같이 점심 드실래요? 아니다, 너 바쁠 텐데. 아버지는 여기서 간단히 먹을게. 그래도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민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에게 아버지는 최고였습니다. 민재는 그 마음을 안고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다고, 아버지를 더 자주 챙겨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신지, 그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를 말입니다. 민재가 경비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 민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패딩을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불쾌해 보였습니다. 기석은 재빨리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분리수거 안 하셨죠? 여자는 손에 든 핸드폰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이런 식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신경을 쓰든 말든 그게 당신 일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여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여자는 민재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경비원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요? 아들이면 아버지가 일 안 한 걸 대신 변명해 주나요?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석이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괜찮다. 제가 처리할게. 하지만 아버지. 됐어.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진다. 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인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다시 기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말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는 휙 돌아서서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명품 가방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세요? 당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지. 하지만 저 사람 말투 좀 보세요. 너무 무례하잖아요. 민재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기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그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는 걸까? 왜 화를 내지 않으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화나지 않으세요? 화를 낸다고 뭐가 달라지니? 오히려 일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래도요. 민재야, 아버지는 괜찮아. 오래 일하다 보니 익숙해졌어. 기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익숙해졌다는 말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무례함에 익숙해져야 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경비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버지는 그곳에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일하시면서 힘든 일 많으시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은 그럴 때도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방금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기석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얼마나 힘드신지를 말입니다. 단지 내색하지 않으실 뿐이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고급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제 차 좀 빼주세요. 지금 당장요. 네, 알겠습니다. 기석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골프 약속 있어서 바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기석은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도 따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능숙하게 차를 찾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입구로 빼는 동안 남자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석이 차를 대자 남자는 그냥 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인사도 안 하고 가네요. 그럴 수도 있지. 바빴나 보지. 바빠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 민재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기석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매일 일하시는 걸까? 저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일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의 현실이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민재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기석은 다시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마셨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민재야,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아니야. 기석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 단단함이 오랜 시간 쌓인 인내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묵묵히 일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재는 경비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이런 무례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가혹했고 민재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 그 무례한 말투,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는 모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재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일해왔는데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뿐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재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안 좋던데. 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주말에 푹 쉬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 말인데.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 아버지가 지금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셔. 그런데 주말에 찾아뵀더니 주민들한테 좀 안 좋은 대우를 받으시더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 경비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다던데. 응, 그게 보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래도 민재 내 아버지시니까 자랑스럽지 않아? 한 동료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데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효자네. 아버지 일하시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 하시면 마음 안 아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민재는 고개를 들어 동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아픈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일을 무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 묻어나는 미묘한 동정심을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노동의 존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직업에 귀천을 두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간식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은 괜찮으세요? 응, 오늘은 좀 괜찮으시대. 민재야, 내가 주말에 다녀간 뒤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 정말요? 응, 아들이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힘이 나신대. 고맙다고 하시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야근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틈날 때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아버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재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가 전화하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재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주민한테 심한 말을 들으셨대. 지금 많이 상심하고 계셔.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셔. 평소에 안 그러시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이 시간에? 내일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상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얼마나 심한 말을 들으셨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마중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라. 아버지는 방에 계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민재는 아버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안에서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라.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쳐 보였고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재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일하다가 있었던 일이야. 엄마가 걱정하셔서 연락하셨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상처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버지, 그런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고맙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아버지는 괜찮아. 기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상처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늘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입니다.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민재는 곧장 아버지가 계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석양빛이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야, 왜 또 왔니?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다, 너 피곤할 텐데. 아버지는 괜찮아. 아버지, 오늘은 제가 모시고 싶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기석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교대 시간 되면 나갈게. 몇 시에 끝나세요? 6시면 다음 경비원이 와.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민재는 경비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석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응대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새삼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불쾌해 보였습니다. 이보쇼. 기석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이게 뭐야? 여긴 경비실이지 가족 모임 장소야. 남자는 민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아들이 들러서. 잠시. 근무 시간에 가족 데리고 놀아도 되는 거야? 나 아까 쓰레기 분리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 여기서 아들이랑 수다 떨느라 바빴겠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석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요즘 경비원들 이래서 문제야. 월급은 받으면서 일은 대충 하고. 민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남자는 민재를 쏘아보았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저는 경비원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한번 실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싸가지가 똑같네. 요즘 애들은 부모가 이런 일 하는 게 자랑인가 봐. 예,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직하게? 웃기지 마. 그럼 잘해봐. 나중에 너도 저 자리 앉을 날 올 거야. 대학 나와도 요즘 취직 안 되잖아. 남자의 말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경비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이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됐다. 하지만 아버지, 그만해. 아버지 괜찮다. 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휙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다음부턴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하면 당신 그만두게 할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경비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냥 참으세요? 민재야, 대들면 더 힘들어져. 하지만 저런 모욕을 참아야 합니까? 이게 현실이야. 아버지는 여기서 일을 해야 하니까. 기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참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욕들이 아버지의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러 왔는지를 말입니다.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 매일 겪으셨던 거예요? 매일은 아니야. 대부분의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다만 가끔 저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가끔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익숙해졌어. 처음엔 화가 났지. 근데 이제는 그냥 흘려듣게 돼. 민재는 아버지의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익숙해졌다는 말이 오히려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모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그만둬? 그럼 아버지가 뭘 하니? 집에서 쉬셔도 돼요. 제가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민재야, 내가 벌기도 빠듯한데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다. 아버지는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해. 기석은 단호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교대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석은 인수인계를 하고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괜찮으실 리가 없잖아요. 저런 말을 들으시는데.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존중받으셔야 해요. 존중? 민재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기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재는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집 앞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너 바쁜데 괜찮아. 전화만 가끔 해라. 아니에요. 자주 올게요. 꼭요. 민재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기석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야말로 고맙죠. 평생 저를 키워주셔서. 민재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기석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지켜드려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지켜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토요일 새벽, 민재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생각이 많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계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곁에 하루 종일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6시 반, 민재는 경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석은 이미 근무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야, 이 시간에 왜 왔니? 오늘은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시는지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민재야, 여기서 하루 종일 있으면 지루할 텐데. 괜찮아요. 저 오늘 아무 약속 없어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석은 아들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경비실 구석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인사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8시쯤 한 여자가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오늘 택배 왔나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석은 택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네요. 그래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밝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무례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경비원, 내 차 좀 빼줘요. 지금 당장. 네, 바로 가겠습니다. 기석은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도 따라 나섰습니다. 남자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좀 해요. 약속 시간 늦는단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기석은 차를 찾아 능숙하게 운전했습니다. 차를 입구로 빼자 남자는 그냥 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런 사람들이 많나요? 글쎄, 바쁜 사람들이니까 이해해야지. 기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민재는 아버지의 일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주민들의 요청에 응대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왔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좁은 경비실 안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거야? 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지루하지 않니?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뭘 배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신지요. 민재의 말에 기석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전기 히터 앞에 손을 녹였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제 강아지 못 보셨어요? 강아지요? 네, 아까 산책 나왔다가 줄을 놓쳤거든요. 작은 푸들인데. 아, 그렇습니까? 혹시 어디쯤에서 놓치셨습니까? 단지 입구 쪽이에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기석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도 따라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기석은 단지를 돌아다니며 강아지를 찾았습니다. 민재도 함께 찾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재가 화단 근처에서 작은 푸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기석은 달려와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잘 찾았다. 두 사람은 강아지를 데리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찾았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쯤 한 남자가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내 차에 흠집 났잖아. 기석은 놀라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내 차 봐요. 여기 흠집 났단 말이에요. 주차장 관리하는 게 당신 일 아니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차량이십니까? 이 차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된 건데 지금 당장 나와서 봐요. 남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석은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도 함께 갔습니다. 남자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닦긴 뭘 닦아. 이거 수리비 얼마인 줄 알아요? 남자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죠.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뭐, 당신은 누구야? 저는 경비원님의 아들입니다. CCTV를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CCTV? 그게 중요해. 당신 아버지가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게 문제지.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죠. 아이고, 정말. 당신 아버지가 일을 똑바로 안 해서 내가 피해보잖아. 남자는 계속 흥분했습니다. 민재는 참으며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하시죠. 그럼 명확해질 겁니다. 결국 세 사람은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흠집을 낸 건 옆 주차 공간에 주차하던 다른 차였습니다. 명백했습니다. 기석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빨리 저 차 주인한테 연락하세요. 남자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서 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민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사과도 안 하고 가네요. 괜찮아. 오해가 풀렸으니 된 거야. 하지만, 민재야, 이런 일은 자주 있어. 익숙해. 기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세계구나. 이게 아버지가 매일 겪는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사과도 받지 못하는 세계. 그것이 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에 직접 본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받는 무례함,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재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그냥 그러시지 뭐. 영 내색을 안 하시니 민재는 늘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금요일 오후 민재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들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쯤 도착했습니다. 경비실로 가니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6시 정각, 다음 경비원이 도착했습니다. 기석은 간단히 인수인계를 하고 경비복을 벗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재 왔구나. 기석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커피 믹스 한 잔을 타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저번에 제가 하루 종일 있어 봤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할만해. 아버지는 일하는 게 좋아.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일 그만두시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만둬? 왜?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고. 민재야, 어느 직장이든 힘든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아버지는 존중받으셔야 해요. 존중? 민재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버지는 이제 익숙해졌어. 기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익숙해져야 하는 현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민재는 다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같이 있을게요. 민재야, 너 주말인데 놀러 가지 않고 아버지랑 있는 게 더 좋아요. 민재는 경비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대부분 외출복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고급스러운 가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2시쯤 며칠 전 차 흠집으로 소동을 피웠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일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원. 남자가 불렀습니다. 기석은 일어섰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내 택배 왔나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석은 택배함을 뒤졌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다고? 오늘 온다고 했는데 택배 업체에 문의해 보시겠습니까? 그걸 내가 왜 해요? 당신이 해줘야지.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석은 택배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후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녁? 그럼 오늘 못 받는 거잖아. 나 저녁에 약속 있다고. 죄송합니다만 배송 시간은 제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미리 확인했어야지. 남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남자는 민재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야? 저번에 봤던 사람 아니야? 네, 경비원님의 아들입니다. 배송은 택배회사 업무인데 왜 경비원님께 화를 내십니까? 이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관리라뇨? 택배 배송 시간은 택배회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야? 경비원은 뭐 하는 거야?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시죠. 하지만 택배회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말빨은 좋네. 그럼 뭐, 당신 아버지는 일 잘한다 이거야? 네, 제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성실? 웃기지 마.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하면서. 남자의 말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주민이 나섰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만 좀 하시죠. 차 흠집으로 소동 피운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뭐, 당신은 누구야? 저도 이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런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합니다. 심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경비원님은 항상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도움 받았습니다.
60대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제 강아지 찾아주신 분이에요. 정말 친절하세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기석을 두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흠집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다들 왜 이래? 당신이 너무 심하게 구니까 그렇죠. 6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투덜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민재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경비원님, 힘내세요. 저희가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60대 남자가 기석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석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민재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떠나고 경비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 괜찮아. 기석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다 몰라도 저는 알아요.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한테는 최고세요. 그리고 방금 그분들도 아버지를 알아봐 주셨잖아요. 기석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면 아버진 그걸로 충분하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지켜? 민재야, 아버지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킬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석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햇빛이 경비실 안으로 따스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석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일 그만둘까 하는데 허리도 그렇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줘야 할 것 같아.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는 따를게. 솔직히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면서 지냈으니 이제는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날 밤 어머니는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일 그만두신대. 정말요?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 이제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민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런 무례함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고 겪으실 공허함이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민재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일 그만두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이제 좀 쉬려고. 괜찮으세요? 괜찮지. 오히려 홀가분해. 기석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쉬움을 말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아버지가 할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한 달 후
기석의 마지막 근무일이 왔습니다. 민재는 그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의 마지막 근무를 함께 했습니다. 오후 5시쯤 몇몇 주민들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아버지를 두둔해 주셨던 60대 남자도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그만두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건강 때문에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경비원님 덕분에 저희가 편안하게 살았는데. 과찬이십니다. 기석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정성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이런 건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셔야죠. 저희 마음입니다. 주민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6시, 기석의 마지막 근무가 끝났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비복을 벗은 아버지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여전히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로 말은 딱히 하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석은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마련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채소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텃밭은 새로운 일터가 되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채소를 가꾸는 일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말마다 민재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재야, 이것 좀 봐라. 토마토가 벌써 이렇게 컸어. 정말 크네요. 아버지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이것도 일이야. 다만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는 일이지. 기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도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일하면서 느껴요. 사람이 진짜로 존중받는 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때라는 거요. 그래, 맞아. 어떤 자리든 성실하게 지키면 그게 바로 존경받을 일이야.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일이란 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거라고. 그래, 아버지가 그랬지. 기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아들아. 경비 일하실 때도 힘드셨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추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의 경비복은 낡았지만 제 인생에선 가장 빛나는 제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도 있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재는 상추쌈을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키운 상추라 그런지 더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기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재야, 너 요즘 회사 일은 어째?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맡았거든요. 그래, 건강 챙기면서 해라. 네, 아버지. 민재야, 아버지가 한 가지 말해줄게. 뭐예요? 일의 값은 월급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다. 기석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 그게 바로 진짜 보상이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경비 일할 때도 그랬어. 힘들었지만 내가 내 일을 제대로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아버지, 너도 그렇게 살아라. 당당하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한다, 아들아. 기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평생 일해온 손이고 가족을 지켜온 손이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뒷모습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더 많이 효도하겠다고,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경비복은 이제 벗겨졌지만 그 정신은 민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제복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스쳤다면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길 진심으로 바랍니다.